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시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피파 18위 승패승승승입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이번 매치에서는 상당히 실험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리아를 상대로 체급상에서 상당히 앞서는 점은 확실할 것으로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리아가 텐백으로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는 편인데 시리아가 현재 텐백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일본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리아 피파 랭킹 89위 승무무승패입니다. 북한과의 경기에서 져버리면서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북한이 미얀마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리아도 텐백 상황을 90분 내내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주장인 알소마 홀로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공격력에서의 난조일 것입니다. 최근에도 7대 0으로 이긴 미얀마전 제외하면 2골 이상 기록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시리아가 현재 앞선에 힘을 주고 맞불 양상으로 나서야 할 상태입니다. 북한과의 매치에서 져버린 것이 결국 나비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꽤 실험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큰 매치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피파 랭킹 22위 승패무승승입니다. 굉장히 시원한 골 폭풍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수비에서는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어느 정도 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김도훈 감독이 주민규와 손흥민이라는 새로운 조합을 단기간 내에 찾아낸 것이 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3차 예선이 확정되었지만 마지막 경기가 상암인데다 중국을 자신들의 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힘을 빼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피파 랭킹 88위 패무무승무입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 가능하고 저도 골득실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비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홈에서도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0대 3으로 졌고 지난 매치에서 올라오는 듯 했던 골 결정력도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화 선수 콘세이상이 페널티킥을 날려버리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3차 예선은 확정이지만 그래도 중국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이는 이상 힘을 빼고 나온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과 주민규의 활약이 매우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중국의 경우 수비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주도권을 크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호주와 시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피파 랭킹 23위 무승패승승입니다. 이미 3차 예선으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매치를 대충 치를 이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 3차 예선에서 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방글라데시 전보다도 이 매치의 중요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호주가 피지컬이 좋은 중동 팀들을 상당히 까다로워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데 그래도 홈에서의 어드밴티지와 지리적인 이슈를 잘 공략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7위 승패승승무입니다. 팔레스타인도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편입니다. 중립구장에서도 호주를 상대로 0대 1로 패하는 등 괜히 현재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팀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이 방글라데시를 상대로도 1대 0으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는 등 득점력이 뚜렷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중동 팀들의 피지컬을 호주가 아주 잘 공략하는 편은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버티는 힘에 대한 신뢰 정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호주의 홈 어드밴티지는 상당히 뚜렷한 편이기도 하고 승리를 거두어야 할 의지 자체는 호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피파 랭킹 110위 무패무패무입니다. 중국과 비겨버리면서 일단 태국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겨도 골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태국이 보여줄 플레이는 공격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시안컵에서도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기도 했고 싱가포르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역습의 효율이 아주 낮지는 않았던 편입니다. 태국이 골득실을 아주 높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잘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피파 랭킹 156위 페페무페페입니다. 일단 수비적인 난조가 심합니다. 다만 한국전에서도 의외로 공격이 어느 정도 괜찮은 전개를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중국과의 2연전에서도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2대2라는 무승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송이영이 한국의 측면 수비수와 경쟁에서 오히려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싱가로프의 득점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국이 공격에 올인할 상황입니다. 수비가 매우 빈약한 싱가포르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도 상당히 공격에서의 성과가 없지 않았던 모습이고 태국도 수비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경기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난투 상황을 가정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오버 3.5 양상 속 태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피파 랭킹 142위 페페승승패입니다. 이기면 2위를 굳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라크를 상대로는 피지컬에서 상당히 밀리면서 고전한 흐름입니다. 다만 베트남을 상대로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꾸준하게 개인기와 경합에서 우위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전력입니다. 동남아 팀을 상대로는 경합 상황에서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가 조최약체 필리핀이라는 점에서 상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피파 랭킹 139위 페무페페페입니다. 롱킥으로 상대 뒷공간을 타격하는 플레이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편입니다. 문제는 상대를 저지하는 수비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베트남이 초반부터 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 위치 선정과 클리어링 미스 등 실수가 상당히 잦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공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전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레벨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경합과 개인기에서 우세한 흐름을 잘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필리핀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인도네시아를 저지하기에는 상당히 수비가 부실한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나마 롱킥으로 뒷공간을 파버리는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던 점이 다행일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 속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와 대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 132위 페무페페무입니다. 공격에 올인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경기를 이기고 키르기스스탄이 크게 져야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테러를 당한 선수들이 공격수들이고 최근에도 3대3으로 흔들리던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시안컵에서 무승부를 거둔 이후로는 득점력이 그다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점이나 되는 골득실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만 피파 랭킹 153위 페페페페페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그다지 의욕이 없고 전력에서도 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민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매번 공점유율을 4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힘든 전력입니다. 그나마 수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실점의 폭만 어느 정도 줄일 뿐 결국 무승부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량 득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초반부터 상당히 밀어붙일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에게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골 기록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테러를 당한 선수들도 대부분 공격수들이라서 8점이나 되는 골득실을 커버할 만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